대부분의 경우 이게 뭐 사람이 됐던 문제가 됐던 뭐가 됐던 1대1로 만나서 어떤 것을 탐구하고 알아가면 그 순간에는 아 얘에 대해서 내가 알겠다. 얘가 어떤 성향이구나.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애구나. 라고 하는 것들이 잘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. 그게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사회적인 문제란다.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좀 그렇고.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나름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잘 알겠다라고 싶어도 그건 1대1로 마주쳤을 때의 문제이지 네가 길거리를 싹 하고 지나가. 수많은 군중 속에서.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 지나치는 내가 1대1로 마주쳤었던 친구는 그만큼 인식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지나쳐버리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오케이 내가 아는 애 아닌가 라는 순간적 느낌만 있고 지나치거나 하여튼 좀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인데 지금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기 이제 여러분들 7월 30일이에요 벌써. 이제 구평에 대한 압박감이 점점점 느껴질 때가 됐는데 이제 1대1의 만남이 아니고 군중 속에서의 만남이었을 때도 지나가려는 순간 야 시끼야 너! 라고 붙잡을 수 있는 시기에 공부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와서 그래.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경험 되게 많을걸. 너네 단어장에 나와 있는 1번부터 몇천 번까지 나와 있는 거를 1대1로 마주치면 다 안다라고 생각이 든다고. 원래 그래. 원래 세상 만사가 다 원래 다 그래.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다 또는 안다라는 생각들이 여러 번 회독하면 회독할수록 더 많이 느껴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장 하나를 다 끝냈다라고 얘기를 보통 말로는 한단 말이야. 근데 뭐 어디서 문제가 터져? 시험에 들어가면. 지문이라고 하는 여러 수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녀석 속에서 쓱 하고 지나갔을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두께가 여전히 두꺼우면 괜찮은데 얇게 되시는 순간 또 자꾸만 시간도 오래 걸려. 틀리는 거 많이도 틀리고 뭐 이렇게 되게 되는 게 공부나 삶이나 다 똑같지 않나 싶어서. 그러니까 구문책 같은 거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것들 좀 보면 대부분 어떻게 돼 있어? 제일 위에 명시적인 제목 하나 타이틀이 딱 박혀 있다고. 예를 들어 뭐 오형식 이렇게 박혀. 그리고 문장 한 10개를 스르륵 내밀어. 이미 이건 1대1의 만남으로 그냥 세팅을 해버린 거지. 이건 오형식이야. 너는 뭐 가정법 과거. 그럼 가정법 과거야. 그 틀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의미로서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한다니까. 근데 막상 또 어때? 지문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또 모르지. 근데 또 설명을 들으면 아 저게 저런 해석이었었지 라는 게 이제 나중에 또 떠오르고. 이 간극을 줄여야 될 시기라고요. 지금부터.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멀리 갈 필요도 없어. 이 수업이 그래. 이 수업도 너네 한 문제씩 2분 40초 내외로 끊어가는 건 괜찮을걸? 근데 이게 시험 풀세트로 들어가는 순간 빈칸 아예 손도 못 대는 케이스야. 아니면 읽어도 뭐 그렇게 내 손 안에 많은 것들이 남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답선지에 걸려버리는 케이스. 이게 분명히 없어져야 될 목표인 거는 맞잖아.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래서요. 그래서 이제 한 달여 남으셨으니까 1대1의 만남 말고 이제 풀세트의 만남으로 조금씩은 경험치를 올리셔야 될 거라고. 2가지 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. 첫 번째는 제가 지지난주에도 현장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실행해라. 내가 여러분들 듣기 신경 쓰시라 그랬지. 듣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. 듣기 할 때 추가적으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연습해서 좀 끌어올리시라고. 또 우왕좌왕해서 이번 구평 때 그냥 대충 요 정도겠지 이러지 마시고 연습해서 네가 풀 수 있는 것보다 한두 개라도 좀 더 체크하시라고요. 그래서 뭐 맨날 들은 얘기지만은 최소 아무래도 7개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. 도표 자리 4문제 아니면 18, 19, 뭐 20번까지 정도의 한 3문제 정도? 근데 그건 너무 약해. 이건 약해.
주변을 잘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푸시는 분들은 한 10개에서 11개 또는 12개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어.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뭐 대부분은 뒤에 43에서 45의 장문 그리고 뭐 추가하면은 뭐 때로는 어법 때로는 무관한 문장 찾기 뭐 하여튼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연습할 시기 왔다. 일주일에 2-3번 정도라고 해. 아무거나 기출문제 뽑으면 될 거 아니야. 그리고 뭐 너네들 평소에 연습하지도 않는 문제들 도표 문제 연습을 안 하잖아요.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라고 지금부터. 그래서 한 3-4주 지나면 어느 정도 세팅값이 나오게 돼 있어. 아, 내가 이게 세게 강력하게 좀 공격적으로 나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. 아, 너무 공격적이니까 한두 개 틀리네. 차라리 조금 힘을 빼볼까? 좀 줄여볼까? 하여튼 이걸 빨리 세팅을 하시라고요. 그리고 나서야 남는 시간에서 나오는 빈칸들에서의 내 사고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기지. 이것도 안 하시면 여유도 없잖아요. 하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은 그게 아니죠.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지금부터 좀 하시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? 이제 풀세트로 들어와라. 무슨 뭐 하프 모의고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예 실전 모드로 듣기 포함한 녀석으로 다 들어오시라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얘기는 지난주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하고도 제가 상담하면서 했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그거 좀 공유를 좀 할게요. 풀세트 모의고사 제가 볼 땐 그래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요. 일주일에 1개 내지 2개, 많아야 2개 정도다. 난 이 정도면 좀 될 거라고 보거든. 제가 1-2개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풀고 답 맞추고 끝내는 용도가 아니에요. 해설 강의 듣고 정리하시는 시간까지 포함입니다, 당연히. 그래서 요 정도의 분량이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, 뭐 굳이 이것도 나눌 필요는 없지만, 뭐 가능하시다면. 일단 지금은 이제 아직 7월 말이니까 지금 정도 시기에서는 1-2주 정도까지는 그냥 기출의 풀 모의고사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. 제가 왜 기출 먼저 말씀드리냐면 네가 어디서 봤다라고 하는 그 내용상의 흔적이나 기억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. 특히 기출 많이 푸신 분들은 기억으로 푸는 분들도 있다고. 괜찮아 그거. 괜찮아. 그러면 내가 익숙하게 읽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일 때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느껴보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다고. 시작부터 새로운 뭐 사설 기출 모의고사 보는 것보다는 지금 타이밍에는 기출 풀 세트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1등은 당연히 뭘 거냐면 올해 3월, 올해 5월, 올해 6월, 올해 7월이지 당연히. 아니, 상식선에서 우리 얘기하자니까 미안해 좀 세게 얘기할게. 정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입시생이라면 너 이거 오랜만에 다시 풀었을 때 100점 맞아야 된다 이거. 다 맞아야지. 한번 풀었던 녀석을 왜 또 틀려? 그 말이 안 되잖아. 다 맞아야 되는 게 너의 명목상의 의무라고. 의무. 근데 여기서 또 틀렸던 거 또 틀리고 여러 번 뭐 더 틀리면서 점수가 똑같다? 그럼 시험 가면 안 돼 다음 시험. 당연한 거잖아. 발전된 상태에서 다음 시험 가는 게 정상적일 거니까 그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시고선 아마 올해 거를 먼저 좀 건드면 좋지 않을까. 그럼 요것만 해도 한 2주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뭐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. 이제는 지나치는 과정에서도 하고 느낄 수 있는 문제들 또는 그런 단어들 같은 것들이 막 피부에 와닿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랑 했었던 문제 중에 그러니까 지나갔는데도 너 걔 아니야? 라고 끌어당길 수 있는 말을 집어넣었던 단어가 아마 선지의 이코노미 나왔었던 문제 있지 너네. 그런 것들. 그러니까 남들은 다 경제라고 했을 때 쓱 지나갔는데도 야 일로 와 줄이는 의미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이라고. 그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이제 구평 전까지는 한번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니까.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요. 이건 구평 대비일 수도 있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빈칸 수업에서도 직결될 겁니다. 너네 중에 자꾸만 거의 한 90% 이상 정도는 나는 이 지문을 이해했는데 뭐 줄거리상으로 자꾸만 이 선지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의역의 수준이 조금 떨어지거나 너무 과해서 틀리시는 분들 특히 여기가 좀 문제거든요. 여기. 의역이 과해가지고 기껏 다 왔는데 마지막에 선지를 잘못 골라서 틀리는 이분들 있잖아.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될 거거든. 근데 이건 좀 미안해 방법이 없어. 그러니까 제3자가 너네한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예 없다고요. 그냥 이건 네가 예를 들면 여기 그러니까 의역을 못하는 건 좀 잘 없을 것 같고 너무 과하게 정답 선지를 의역하는 게 좀 대부분일 거니까 이건 국어도 마찬가지 아니야 너네. 국어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영어보다는. 어쨌든 언어 과목에서
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의역을 평가원이 원하는 건가 라는 그 수준 사이에 들어가야 될 거거든. 그러니까 요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와야 되지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. 뭐밖에 답이 없어? 케이스 정리밖에 답이 없어. 그래서 이건 뭐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기라면 너네 노트 어딘가에 뭐 책임 노트가 됐던 뭐가 됐던 너만의 노트가 됐던 그동안에 내가 경험했었던 문제 중에 막판에 뭐 순간적 착시 현상, 순간적 과한 의역 등등 때문에 억울하게 틀렸었던 문제들의 선지 목록들이 모아져 있어야 돼, 이건. 왜냐면 이렇게 틀린 것들은 다 대부분 어느 차원이냐면 너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차원의 미세한 디테일이기 때문에 이건 수업으로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어. 오늘도 그런 문제 좀 많이 보실 겁니다. 또 이제 근데 수업 들으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초반에 내가 생각했었던 왜 과한 의역이 생기는지에 대한 건 모아놓고선 네가 정리하지 않으시면 계속 아마 속만 상하실 거라고. 지금부터라도 해. 제 얘기를 잠깐만 들으면 나는 국어가 이게 좀 심했었어. 나는 국어를 제일 힘들어했었던 사람이고 특히 비문학 너네들도 힘들어하지만 나도 비문학 힘들어했었다고. 근데 더 나를 짜증나게 하는 건 틀렸어. 근데 정답 선지를 보고 밑에 해설을 보면 난 납득이 안 돼. 그리고 때로는 수업 들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걸 의역할 수 있지? 저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? 또는 아니 내가 말하는 이것도 답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진 않나? 이런 거 가지고선 계속 심리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뭐였었냐면 아무도 이거에 대한 답을 내려주지 않길래 어떤 지문과 문제에서 야 이건 내가 죽기 전에 한 2-5번 정도는 더 보고 죽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정도의 순간적인 어떤 감동이 느껴지는 지문들은요 그냥 잘라서 갖다 붙여버렸어. 공책에다. 아직도 제 집에 그 노트가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손글씨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어. 모담 노트 여러분들 많이 쓰시잖아. 근데 이게 남자애들은 좀 알걸. 이게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짜증날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이게 뭐 노동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게 약간 이상해질 때가 있다고. 그 더더욱이나 안 좋은 건 오랜만에 노트를 펴서 다시 내가 쓴 것들을 보려고 하잖아. 내 글씨를 내가 모르겠고 아니 때로는 이 말을 왜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. 문맥이 없으니까. 주변 문맥이 없이 그냥 중요한 것만 써놓으니까. 그래서 결국 내가 선택했던 건 다 필요 없고 그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바로바로 잘라 갖다 모아버리자. 이게 다야.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쪽팔린 얘기기도 한데 야자 시간에 다들 뭐 이제 학교 야자 시간에 막 이렇게 공부할 때 나는 항상 그러니까 가위 소리, 풀 붙이는 소리 이런 게 되게 항상 저는 제일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요.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욕도 되게 많이 먹었었어. 특히 야자 감독관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이렇게. 근데 꼭 이렇게 나도 이렇게 슥싹슥싹 하면 또 이제 뒤에서 한기가 느껴지잖아? 그럼 뒤에서 이렇게 날 이렇게 본다고, 선생님이. 뭐해, 새끼야, 씨. 문제나 많이 풀어, 이 새끼야. 뭐, 이렇게 들었던 기억들이 정말 많았어. 그러니까, 야자 끝나면 다들 책을 가방에 넣고선 빨리 집에 가려고 한다면 나는 종이 막, 이랬던 기억이 있다고. 그걸 계속 한 거야, 그냥 계속. 또 이런 말을 하잖아? 또 질문을 한다? 근데 만약에 그 지문 말고 뒷페이지에 또 중요한 지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? 씨발, 그 안 해보고 얘기하고, 진짜. 위에만 풀칠해가지고 펄럭펄럭거리게 하면 되는 거지, 뭐. 그러니까 안 해본 애들이 자꾸 걱정부터 앞선다고. 해보고 얘기하라니까.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선지들을 쭉 모아놓은 다음에 그냥 별거 없고 시험 보기 전날이나 시험 당일날 이러지 말아야지. 이때 이거 너무 과하게 의역했어. 요때 이러지 말아야지. 라는 마지막 미세한 디테일의 멘탈을 정리하는 거야. 시험은 너네 이 멘탈도 되게 중요해. 마지막에 내가 어떤 정도까지의 수준까지를 의역할 것인가에 대한 나만의 세팅이. 그리고 시험 종 딱 치면 오케이 출발 뭐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지.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국어 시험이 점점점 시험의 점수가 많이 올랐던 케이스거든요. 그러니까 저 국어 진짜 못했어요. 맨날 씨발 점수가 막 98점 뭐 이렇게 나왔었으니까.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120점 만점이라고.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났었던 때야 나도. 4등급 3등급 이랬으니까. 근데 그렇게 했더니 물론 이제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요소들이 모이고 모여서 제가 제 수능회 때는 제가 118로 끝났었거든.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어떤 행동을 했더니 나온 어떤 아웃풋이 있으니까 계속 그걸 믿고 계속 가는 거지.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. 근데 맞고 틀리는 건 네가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. 끝까지 하면 맞게 돼 있어. 중간에 안 하면 틀리게 돼 있고. 그래서 지금부터라고 얘들아. 선지 오늘 정말 중요한 문제들 많이 나올 거거든. 진짜 빈칸 수업에서도.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발 모든 흔적들을 다 남기셔서 수업 직전에 최종 마무리 디테일까지 잘 잡을 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놓으시라는 소리입니다. 지금부터 출발하세요. 진짜 한 달 남았습니다. 9평.